세상에 어쩌다 이리 됐습니까?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게 진짜 이 걱정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전북 정읍의 한 농촌 마을에서 일가족 8명 그리고 마을 주민 1명까지 총 9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이 되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하. 이 추석 연휴에 시가를 방문한 30대 여성으로부터 이러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추석 때 자신의 친가와 시댁을 번갈아 가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친가에서 친정 오빠로부터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친정 오빠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2개월간 거주를 하다가 지난달 정읍으로 내려온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성이 시댁을 방문을 해서 결국은 시부모, 자녀 4명 그리고 그 시부모와 접촉을 했던 마을 주민 70대 마을 주민까지 세상에. 추가 확진이 되면서 지금 마을 9명이 집단 감염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앞서도 뭐 들어온 영상도 보셨습니다만 이 딱 보면요. 정말 조용한 동네, 평소라면 정말 조용한 동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세상에 방호복을 입으신 분들이 마을에 등장하니까 얼마나 지금 마을 전체가 지금 긴장 속에 지금 사시겠어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일가족 8명이 감염다. 이것도 정말 충격적입니다만 그렇다면 혹시 다른 분들은 감염 사례가 지금 없습니까? 일단은 이 발병이 되니까 방역 당국에서 전수조사한 것 같습니다. 아하. 아마 마을이 한 70여 명 남짓 조그만 마을인 것 네. 같아요. 전수조사를 했더니 네. 이분들 말고도 3분이 더 감염된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3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감염됐던 그 일가족들하고 접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디선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감염 경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 이제 역학조사가 지속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될 위기에 빠지자 해당 지자체가 이런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을 하고요. 또 마을 내에서도 이웃 간의 접촉을 금지를 하는 내용으로 양성, 음성 여부와 상관없이 14일 동안 코호트 격리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어디가 출발점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정읍시 내에서 시민들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동 제한에 대해서는 좀 상이한 2가지 집단 감염일 수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을 때 해제 시점을 다시 판단해서 아직은 감염 경로를 단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요. 지금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지난달 26일 날요. 이 감염되신 부부가 있어요. 6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부부신데요. 지난달 26일 날 집 앞마당에서 결혼 피로연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동네 잔치를요. 이 자리에 주민분과 외부에서 참석하신 잔치다 보니까 피로연이다 보니까 외부인도 오셨겠죠. 이 40여 명 정도가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염된 일가족과 또 접촉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직은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데 혹시 저 잔치가 그 감염 경로였을까? 아직은 또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이 지금 뭔가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요. 앞서 얘기 들으셨지만요. 이 마을 통째로 지금 격리 조치에 들어가는 초유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마을 자체가 봉쇄가 된 거죠. 코호트 격리가 된 것인데 보통 우리가 어느 건물이나 병원이나 이런 걸 격리하는 경우는 왕왕 있었는데 마을 자체를 봉쇄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우리나라 정서에서도 봉쇄한다 그러면 좀 무섭다는 느낌이 맞아요. 들잖아요. 네. 근데 저 이례적이고 무서운 저 마을 봉쇄가 이번 코로나19 사태 터진 다음에
가끔가다 한 번씩 발생하는 거예요. 아하. 8월 달에도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저런 일이 발생해서 네. 지금 어제부터 19일까지 14일간 마을 봉쇄가 되게 됐는데 아마 저 마을 사시는 분들 주로 어르신들이 많으실 텐데 맞아요. 굉장히 지금 걱정이 많으실 그러니까요. 것이고 여기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는요, 고령자분들은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그 긴장과 이 두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최단비 변호사님, 코호트 격리 조치라는 게 대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코호트 격리라고 하는 것은 동일 집단 격리라고 해서 이제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감염자가 발생한 집단을 아예 통째로 봉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단계의 방역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앞서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정읍의 양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19일까지 이웃끼리 접촉도 내부에서 금지하고 외부로의 이동도 제한하는 이런 코호트 격리 조치를 하는데 마을을 밖으로 나갈 수가 나갈 없는 수가 거예요. 없는 이웃동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마을 자체가 고령자, 고위험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 조치를 한 것이고 이게 이 전북 지역에서 코호트 격리가 2015년도에 메르스 때 한번 순창에서 한번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두 번째라고 하니까 세상에. 정말 드물게 높은 수준의 방역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이 통째로 격리 조치에 들어간 것도 지금 애가 타는데요. 이 마을 주민분들이 애가 타들어가는 이유가 더 세밀한 이유가 또 있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지장이 있죠. 나도 내일부터 일을 나가야 되는데 일을 계획을 해놨는데 내일부터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수학도 해야 되는데 수학도 바로 못 하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하필 지금이 농번기 가장 바쁠 때네요, 지금. 맞습니다. 저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호트 격리 기간 동안에는 뭐 마을 밖에도 못 나가고 또 심지어는 옆에 있는 이웃집도 거래를 못 하잖아요. 왕래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 접촉 금지가 되다 보니까 저분들은 집에만 갇혀 있는 상황인데 이제 보다 큰 문제는 그거죠. 이미 그 인근에 있는 논밭에다가 그 농산물을 심어놨을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수확철 아닙니까? 세상에. 근데 수확철인데 가서 그걸 뭐 거둘 수도 없고 그냥 뭐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혹자 저 주민들 중에서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말씀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절대 다수의 그 주민들이 통제에 아주 잘 따르고요. 수확철이니까 잠깐 그 시간을 내 가지고 이 그 논에 가는 경우는 조금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보신 것처럼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요. 그 주민분과 인터뷰도요. 이 해당 기자가 격리 조치이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지킨 거예요. 저 멀리서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이 감사도 지금 상황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 정읍의 사례를 보니까 코로나19는 잠깐의 그 틈을 타고 우리를 노린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모레 뭡니까? 무슨 날이죠? 한글날인데요. 한글날에 지금 또 집회가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그나마 이제 개천절 집회가 이제 금지가 됐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추석 때 이동을 자제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이제 그 코로나가 진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차례 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한글날 연휴. 네.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이제 또 연휴인데 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에서 국내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무려 57%가량이 10월 중에 제주도 방문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도 30만 명이 벌써 이제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네. 그것보다 더 많은 17.1%의 사람들이 한글날 연휴에 제주도를 이제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뭐 좀 자제를 하는 게 좋겠고 부득이 만약에 제주도를 방문할 경우에는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해서 코로나19 확산을 좀 막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굳이 따져본다면 내일이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오후부터는 일과를 마치고 제주도로 가는 분들이 상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요, 추석 연휴 지났는데 또 한글날 연휴가 있기 때문에 한글날 연휴에서도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방역 대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일까지 특별 방역 위험 관리 기간으로 정해서 비상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 도에 입도를 할 때 37.5도가 넘는다. 그럼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하도록 하고 이것을 위반하면은 이제 감염병 예방법 위반법으로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네. 마스크를 반드시 쓰도록 하는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철저히 관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2일 만에요. 두 자릿수를 보였던 코로나19 확진자가 12일 만에 보시는 것처럼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어요. 지금 최다 확진이면 12일 만에 최다 확진이에요. 지금 계속 꺾이다가 저렇게 114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대국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요. 앞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튀는 행동이야. 괜찮겠지. 제발 그 생각은 잠시 좀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호소드리겠습니다.